이 계약이 끝나면 우리도 여기까지입니다. 고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팀장님,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조은혜가 매달렸지만 고결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을 나선 조은혜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홀로 자기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 혼자서라도 지킬 거야. 25해를 가해자의 아들로 살아온 남자와 그 남자의 아이를 홀로 품게 된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끝내 삼켜야만 했을까요? 복수와 생명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하루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새벽빛이 채 들지 않은 방 안에서 고결은 트렁크 하나를 열어두고 마지막 짐을 눌러 담았습니다.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늘어난 물건이 있을 법도 한데 막상 챙기려니 트렁크 하나가 남을 정도로 살림은 단출했습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를 반듯하게 접어 밑에 깔고 그 위에 서류 봉투 몇 장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든 것은 친아버지의 낡은 무전기였습니다. 손바닥에 딱 감기는 그 무게를 고결은 한참 동안 가만히 느꼈습니다. 25해 전 이 무전기 하나를 갖고 싶어 아버지를 졸랐던 7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생일 선물로 이걸 받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날의 웃음소리까지 이제는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건축사무소를 열자던 약속도 무전기 너머로 들려주던 다정한 목소리도 모두 이 손바닥 안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이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이 났습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차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고결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듯 아렸습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옷가지 사이에 조심스레 끼워 넣고 트렁크 지퍼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방을 둘러보는 시선이 창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 창으로 들이치던 아침 햇살 속에서 조은혜와 나누던 말들이, 서로에게 붙여준 애칭이, 부적처럼 주고받던 물건들이 아직도 방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함께 웃던 저녁도 악몽에 시달리던 밤을 다독여 주던 손길도 모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있었기에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애써 그 온기를 지웠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허락된 것은 온기가 아니라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이 집을 떠나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들로 살아온 세월의 끝에서 고결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누군가의 다정한 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딛는 걸음마다 진창이 될 텐데 그 진창에 조은혜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트렁크를 끌어다 문 앞에 세워두고 고결은 그것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 집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그리고 조은혜와도 여기서 끝을 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방문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이 미련인지 각오인지 고결은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뒤로하고 고결은 한 시절과의 작별을 스스로에게 선고했습니다. 복도 끝 계단을 내려가며 고결은 한 번 더 아버지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딛는 모든 걸음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25해 동안 잃어버렸던 이름, 잊고 살아야 했던 진실을 이제는 온전히 되찾을 참이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섰을 때 고결의 어깨 위로 새벽의 찬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그 서늘함마저 각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견뎌야 할 시간에 비하면 이런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결은 트렁크 손잡이를 고쳐 쥐고 새벽 거리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같은 시각 조은혜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갑작스레 밀려온 속쓰림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며칠째 아침마다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위장 어디쯤에서부터 신물이 넘어오는 듯한 느낌에 조은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번지고 책상 위 모니터가 두 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조은혜는 얼른 책상 모서리를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자놀이가 저릿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조은혜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어지럼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 씨,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얼굴이 백지장 같아요. 조은혜는 겨우 고개를 들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러네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자료 화면으로 서둘러 시선을 돌리며 태연한 척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자와 숫자가 자꾸 뒤섞여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지만 조은혜는 그때마다 애써 다른 데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침마다 넘어오는 속쓰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어지럼증, 평소 좋아하던 냄새마저 역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변화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지만 조은혜는 그것들을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지금은 고결과의 일만으로도 마음이 다 헐어 있었습니다. 어제 옥상에서 들은 그 차가운 말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자던 그 한마디. 그 말을 하던 고결의 눈빛이 얼마나 낯설고 차가웠는지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몸이 힘든 건지 마음이 힘든 건지 조은혜 자신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무너져서 몸까지 상한 거라고 조은혜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조은혜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회사에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 앞에서만은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미 등을 돌린 사람에게 약한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떨리는 손을 책상 밑으로 숨긴 채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화면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회사 건물 어딘가에 고결이 있을 터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마음의 거리가 아득했습니다. 조은혜는 그 아득함을 애써 밀어내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라고 조은혜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는 무너지지 않고 넘겨야 했습니다. 조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흔들리는 마음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고결은 인사팀에 넘길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조은혜의 인턴 계약과 관련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기간, 담당 업무, 그리고 마지막 장의 종료 조항. 재계약 없음이라는 한 줄이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결은 그 문장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 한 줄을 확정하는 순간 조은혜가 회사에서 자신 곁에 머무를 이유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함께 원팀으로 뛰던 날들이, 발표장에서 서로를 구해주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공황이 밀려와 무너질 뻔했던 자신을 조은혜가 리허설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아 주던 그 순간까지도. 캠코더를 들고 웃어주던 얼굴, 부적을 손에 쥐어주던 온기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고결은 그 기억들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에 그 온기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가해자의 아들이었고 그 죗값을 밝히는 일 앞에서 누구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은혜를 지키는 길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떼어놓는 것이라고 고결은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인턴이라는 호칭이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한때 그토록 다정하게 부르던 이름 대신 이제는 업무상의 호칭 하나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편이 자신에게도 조은혜에게도 덜 아플 것이라 여겼습니다. 다정한 애칭을 다시 입에 올리는 순간 이 결심이 통째로 무너질 것을 고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가운 호칭 뒤에 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비겁한 방패라는 것을 고결 자신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표정을 지우고 서류를 봉투에 도로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접는 손길에 잠깐 힘이 들어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안간힘이었습니다. 고결은 봉투를 서랍 위에 반듯하게 올려두고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도시가 무표정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풍경이 지금 자신의 마음과 꼭 닮아 있다고 고결은 생각했습니다.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언제 이렇게 낯설어졌는지 모를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결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고결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봉투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잠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흔들림을 감추듯 서랍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리를 뜨기 전 고결은 한 번 더 봉투를 눈에 담았습니다. 저 한 장의 서류가 두 사람 사이에 그어질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자기 손으로 긋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결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은 또다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터였고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2번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고결은 마음을 굳게 여미며 사무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 남겨둔 봉투가 마치 조은혜의 이름을 부르는 듯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은혜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결국 참았던 헛구역질을 삼키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위장에 든 것도 없는데 속이 자꾸 뒤집혔습니다. 조은혜는 한 손으로 세면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입가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찬물을 틀어 2 손으로 받아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지만 어지럼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젖은 얼굴을 들어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 밑은 거뭇하게 그늘이 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낯선 사람을 보듯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야위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늘 밝게 웃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지치고 겁먹은 사람만 거울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했나 봐. 그래서 이런 거야. 조은혜는 거울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지만 그 말끝이 어쩐지 자신감 없이 흐려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예감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손가락으로 꼽아보다가 조은혜는 이내 손을 멈췄습니다. 더 세어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예감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세상은 통째로 달라질 터였습니다. 반가워해야 할 소식이 어째서 이토록 무섭게 느껴지는지 조은혜는 자신의 마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조은혜는 그 예감을 애써 눌러두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마주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조은혜는 손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닦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 자락도 반듯하게 펴내렸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는 손길에는 어떤 다짐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팀장님 앞에서만은 절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조은혜는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에게 아프고 초라한 모습까지 들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조은혜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문득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 문을 밀고 나가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사무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조금씩 흔들렸지만 조은혜는 이를 악물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조은혜는 저도 모르게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그 손끝에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조은혜는 화들짝 손을 떼고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조은혜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 답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조은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기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짐을 다 꾸린 고결은 트렁크를 끌고 조시가의 거실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조성준과 강연자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짐을 든 고결을 본 2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과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고결은 2 사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뜻한 안부와 농담이 오갔을 자리였지만 오늘의 고결은 딱 필요한 말만 남겼습니다. 특히 조성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얼마 전 알게 된 진실, 25해 전 불길과 연기 속에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려던 차에서 자신을 끌어내준 사람이 바로 조성준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 차에서 자신을 꺼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조성준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은혜에 오래 기대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성준을 향한 고마움과 그토록 오랜 세월 진실을 감춰온 데 대한 서운함이 고결의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강연자가 다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 서방 이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강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결은 그 다정한 호칭 앞에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제 사정으로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어서요. 두 분 건강하십시오. 조성준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 팀장 잠깐만. 그 목소리에는 오래 삼켜온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그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성준의 입에서 나올 말을 다 들어버리면 자신이 세운 결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고결은 트렁크를 끌고 현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연자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고결의 등은 이미 단호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연자는 뻗었던 손을 힘없이 내리며 조성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대체 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은혜랑도 요즘 통 말이 없고. 조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회한이 깊게 어려 있었습니다. 25년 침묵의 대가가 이제야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만 같아 조성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결은 문 밖으로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결심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남은 조성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강연자가 재차 물었지만 조성준은 그저 무겁게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조금만 더 빨리 손을 내밀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밝혔더라면 저 아이가 이렇게 등을 돌리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조성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자신은 모르는 커다란 비밀이 이 집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강연자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아침 햇살만 무심하게 쏟아져 들었습니다. 퇴근길 조은혜는 회사 근처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낮 동안에도 어지럼증은 몇 번이나 되풀이 됐고 그때마다 조은혜는 겨우겨우 자리를 버텼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조은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문 앞에서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건물 앞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며 손에 쥔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몸살일 거야. 조은혜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되뇌면 되낼수록 마음속 예감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예감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결과는 이미 등을 돌린 사이가 되어버렸고 회사에서의 자리마저 위태로웠습니다. 이런 때에 예상치 못한 소식까지 겹친다면 조은혜는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조은혜를 쳐다보았지만 조은혜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발끝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환한 불빛이 보였고 그 불빛이 오늘따라 아득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조은혜는 얼른 벽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잠시 기우뚱했다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눈을 뜬 조은혜의 얼굴에는 어느새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문 앞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무엇이든 정면으로 마주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조은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조은혜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은 이제 두 사람 몫의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조은혜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 안에는 아직 붙이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고결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 스스로에게조차 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쉰 뒤 무거운 병원 문을 천천히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며 조은혜의 하루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선 조은혜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름을 적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적어 내려가는 짧은 순간에도 조은혜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예감이 사실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 알려도 되는 것인지. 답이 없는 물음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조은혜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자기 차례를 부르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은혜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무엇이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새로 옮긴 원룸은 몸을 겨우 닐 만큼 좁았습니다. 고결은 짐을 대충 부려놓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익숙했던 온기 대신 서늘한 정막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간판 불빛이 껌뻑였고 그 불빛이 천장에 붉고 푸른 얼룩을 만들었다 지웠습니다. 고결은 트렁크를 열어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은혜의 인턴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고결은 계약서를 펼쳐 조은혜의 이름 옆 서명란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익숙한 필체로 적힌 그 이름을 보고 있으니 애써 눌러두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려 했습니다. 고결은 어금니를 지그시 물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복수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실을 파헤치고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 그 진실의 한복판에는 자신을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고결의 속은 얼음처럼 굳었다가 불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을 걷어먹이고 입혀준 손이 실은 아버지를 벼랑으로 밀어붙인 손이었다는 사실. 그 모순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고결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길 위에 조은혜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조은혜가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밀어내는 것이 옳았습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멀리 떼어놓는 것이 조은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결은 되뇌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에 쥔 계약서는 좀처럼 서랍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서명란 위 이름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낮에 스치듯 본 조은혜의 창백한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아파 보이던 그 낯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고결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헤아릴 자격조차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려는 길은 누군가를 걱정할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고결은 계약서를 접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음의 한 부분도 함께 잠긴 듯 했습니다. 고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무전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그 무게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가슴에 품은 채 좁은 방 안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아들만은 살려달라던 그 절규가 오늘 밤도 어김없이 고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고결은 그 목소리에 답하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그것이 살아남은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굳은 다짐의 한쪽 끝에서 자꾸만 조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얼굴을 고결은 끝내 지우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밤이 깊어갔고 고결은 뜬 눈으로 그 긴 밤을 견뎠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은혜는 의사와 마주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어지럼증과 속쓰림, 입맛의 변화를 조근조근 설명하는 동안에도 조은혜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습니다. 의사는 조은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몇 가지를 확인한 뒤 차분한 얼굴로 조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은혜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지금 6주쯤 되셨네요. 조은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이내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조은혜는 자기도 모르게 배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직 아무 감각도 없는 그곳에 정말로 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조은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작은 점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작은 점을 보는 순간 조은혜의 눈에 왈칵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저 작은 점 하나가 자신과 고결이 함께한 시간이 남긴 결실이라는 것을 조은혜는 알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앞서는 것은 막막함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두 사람 사이가 가장 멀어진 이때에 이 소식이 찾아왔다는 것이 조은혜는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조은혜는 화면 속 작은 점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점 하나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린 생명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조은혜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라는 간호사의 부름에도 조은혜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배 위에 얹힌 채였습니다. 문득 고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살 집을 짓자며 아버지의 도면을 펼쳐 보이던 그 얼굴, 평생 뒷자리에 태워주겠다며 다정하게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 사람 앞에는 환한 길만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결은 등을 돌렸고 조은혜는 홀로 이 소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라게 될까봐 조은혜는 벌써부터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화면 속 작은 점을 바라보는 조은혜의 눈빛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두려움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레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이제 조은혜가 홀로 품어야 할 가장 큰 비밀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조은혜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소식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채 조은혜는 회사에 두고 온 물건을 챙기러 로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시간에 로비는 오가는 사람도 드물어 한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은혜는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짐을 나르던 고결이 저만치에서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깐 부딪혔습니다. 고결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은혜의 창백한 낯빛과 초췌한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새 부쩍 야윈 듯한 그 모습에 고결의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이미 조은혜에게 결별을 통보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등을 돌려놓고 이제 와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염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고결은 여겼습니다. 조은혜 역시 고결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금 들은 소식이 아직 가슴에 그대로 얹혀 있는데 하필 이 순간에 고결과 마주쳤다는 사실에 조은혜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조은혜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서로를 마주한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먼저 시선을 거둔 것은 고결이었습니다. 고결은 애써 표정을 지우고 조은혜를 스쳐 지나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조은혜는 멀어지는 고결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조은혜는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로비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고결은 짐을 나르는 내내 방금 스친 조은혜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았을까? 정말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닐까? 자꾸만 떠오르는 걱정을 고결은 애써 억눌렀습니다. 이제 와 그런 걱정을 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뇌어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은혜는 멀어지는 고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방금 그 순간 하마터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하필 그 사람과 마주치다니. 운명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은혜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영영 말하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조은혜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챙겨야 할 물건도 잊은 채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 남겨둔 고결의 존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은혜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조은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희미한 불빛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배 위를 감쌌습니다. 아직은 아무 변화도 없는 그곳에 정말로 새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은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인지 막막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은혜는 어둠 속에서 홀로 이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고결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고결은 아버지의 일로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는 일로 온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채 사랑하는 사람마저 밀어내며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결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은혜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칫 고결의 결심을 흔드는 카드처럼 비칠까봐, 아이를 핑계로 그를 붙잡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고결이 이 소식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조은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가족에게도 그리고 고결에게도. 홀로 이 무게를 짊어지기로 조은혜는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은혜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어둠 속에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너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그 다짐과 함께 조은혜의 뺨을 타고 또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방문 너머로는 가족들의 도란도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 강연자에게, 조성준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질까. 조은혜는 잠시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당장 고결을 찾아가 따지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고결이 파헤치려는 진실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집안은 이미 알 수 없는 비밀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성준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 강연자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 그 위에 자신의 짐까지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 비밀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조은혜는 침대에 몸을 누이고 두 손을 배 위에 가만히 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은혜는 오래도록 그 자세 그대로 작은 생명의 온기에 마음을 기댔습니다. 같은 밤 고결은 좁은 원룸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친아버지의 무전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차가운 금속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어두운 천장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25해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7살의 아버지를 잃고 영문도 모른 채 가해자의 집에 거두어져 그 집 아들로 자란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을 거둔 손이 실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고결은 알아버렸습니다. 그 진실을 알기 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손에 쥐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들만은 살려달라던 그 절규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목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고결의 가슴은 분노로 뜨거워졌다가 이내 슬픔으로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다짐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복수의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고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해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는 것은 무너진 가족과 등을 돌린 사랑과 텅 빈 자기 자신뿐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고결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버지의 죽음이 헛것이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문득 조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그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밀어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자신이 고결은 못마땅했습니다. 이 마음마저 끊어내야 온전히 복수에 매달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더욱 꼭 쥐었습니다.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올 때까지 고결은 그렇게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결의 마음속에서는 두 갈래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복수가 결국 자신을 키운 또 다른 가족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형이라 부르게 하고 아들로 품어준 사람들. 그들 역시 이 진실 앞에서 무너질 터였습니다. 고결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은 지금 복수를 끝까지 밀어붙일지 아니면 이 대물림을 여기서 끊어낼지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상처가 남을 것이었습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가슴에 얹은 채 답을 찾지 못하고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버지라면 지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그 물음에도 무전기는 침묵했습니다. 결국 고결은 밤새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채 창백하게 밝아오는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조은혜는 밤새 마음을 다잡은 얼굴로 출근해 평소처럼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업무 보고 시간이 되자 조은혜는 자료를 챙겨 고결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고결 앞에 선 조은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어제 말씀하신 실버타운 부지 검토 자료 정리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은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들은 소식도 밤새 삼킨 눈물도 티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은혜는 그저 성실한 인턴 사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넘기는 조은혜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짚은 손가락이 자꾸만 흔들려 조은혜는 애써 다른 손으로 그 손을 감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만 가지 말이 소용돌이쳤지만 조은혜는 그 어느 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배 속의 작은 생명도 홀로 삼킨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도 모두 담담한 목소리 뒤에 감추었습니다. 고결은 조은혜가 내민 자료를 받아들고 서류에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조은혜의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것도 그 얼굴이 여전히 창백하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알았기에 고결은 서류라는 방패 뒤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조은혜는 자료를 건네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몇 걸음 사이 조은혜는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조은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조은혜는 서랍에서 초콜릿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자꾸만 밀려오는 어지럼증을 조금이라도 눌러보려는 안간힘이었습니다. 단 것이 입안에 퍼지자 속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조은혜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온통 고결에게 가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던 그 차가운 옆모습이 자꾸만 눈에 발렸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에게 사실을 말할 날이 올까? 아니, 말해도 되는 날이 올까? 조은혜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조은혜는 배 위에 살짝 손을 얹었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키보드로 손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류 몇 장의 거리와 그보다 훨씬 아득한 마음의 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결은 인사팀에서 처리한 서류를 손에 들고 조은혜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제 확정한 인턴 계약 종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결은 조은혜의 책상 앞에 서서 그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은혜 인턴 계약 종료 관련 서류입니다. 이번 계약까지가 마지막이고 재계약은 없습니다. 확인하고 서명해서 인사팀에 제출하세요. 고결의 말투는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조은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계약 없음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조은혜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곳에서마저 밀려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자리마저 잃으면 뱃속 아이를 지켜낼 마지막 버팀목마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은혜는 애써 태연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조은혜의 목소리는 겨우 평정을 유지했지만 서류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짧은 순간 조은혜의 창백한 안색이 언뜻 눈에 들어왔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과 그늘진 눈매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애써 그 감정을 지웠습니다. 이제 자신은 조은혜의 안색을 살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고결은 감정을 억누르고 곧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더 머물렀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고결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단호했지만 그 속은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홀로 남은 조은혜는 계약 종료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한 그 종이장 위로 조은혜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서류 맨 아래 서명란이 마치 자신에게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은혜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고결과 이어져 있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지는 것 같아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붙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은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물끄러미 자기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사를 떠나면 당장 이 아이를 키울 형편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고결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멀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다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조은혜 인턴이라는 말 한마디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서류를 서랍에 넣어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을 가슴 깊이 삼킨 채였습니다. 계약 종료 서류를 받아든 조은혜는 빈 회의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회의실은 적막했습니다. 조은혜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동안 참아온 눈물을 비로소 쏟아냈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냉대와 계약 종료가 한꺼번에 밀려온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밀려나고 일하던 자리에서마저 밀려난 조은혜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러움 위로 또다시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조은혜는 얼른 입을 틀어막고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과 메스꺼움이 뒤섞여 조은혜는 한동안 벽에 기댄 채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흐느끼던 조은혜는 문득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를 느끼는 순간 조은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 서러움 속에서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은혜는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금 무너지면 이 아이까지 위태로워진다고. 그러나 마음을 다잡으려 할수록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 홀로 키울 것인지, 언젠가는 고결에게 사실을 밝힐 것인지, 회사를 떠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은혜는 어떤 선택도 선뜻 내리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눈물이 마른 뺨 위로 서늘한 회의실 공기가 스쳐갔습니다. 조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자신에게 닥친 이 무거운 숙제 앞에서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기울어 회의실 안으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그 붉은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지나온 날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고결과 함께 웃던 날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던 밤들이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정하던 시간이 어쩌다 이렇게 차가운 이별로 바뀌어 버렸는지 조은혜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결이 지금 어떤 고통 속을 지나고 있는지 조은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워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은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 그리고 뱃속 아이를 지켜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문득 조은혜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 아버지에 대해 묻는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무엇라 답해야 할까? 그 물음 앞에서 조은혜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먼 날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조은혜에게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조은혜는 손등으로 마지막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 쓸쓸한 빛 속에서 조은혜는 홀로 자신의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저녁 무렵 고결은 탕비실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서류 검토로 머릿속이 무겁게 지쳐 있었습니다. 물을 따르던 고결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조금 전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친 조은혜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난히 창백하던 낯빛, 벽을 짚으며 잠시 휘청이던 몸짓. 고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심상치 않게 비쳤습니다. 저 사람이 요즘 왜 저렇게 아파 보이는 걸까? 혹시 자신이 밀어낸 탓에 저렇게 몸까지 상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고결의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낯선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조은혜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어렴풋하고 막연한 예감이었습니다. 그 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결 자신도 또렷이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신호를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고결은 물컵을 든 채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결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 없는 예감일 뿐이라고 자신은 지금 좋은 애의 일에 마음을 쓸 처지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결별을 통보한 사람이 이제 와 그런 짐작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을 살필 자격은 이제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고결은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단숨에 들이켠 뒤 빈 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탕비실을 나서는 고결의 뒷모습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 막연한 예감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더 또렷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고결은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좋은 애의 창백한 얼굴이 서류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고결은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아버지의 원한을 풀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다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한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애를 향한 걱정만은 좀처럼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밀어냈다고 해서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좋은 애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마음을 숨긴 것뿐인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애써 세운 결심이 통째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그 막연한 예감은 밤이 깊어갈수록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고결은 그 자국을 애써 못 본 척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후 늦게 좋은 애는 다시 한번 심한 어지럼증에 책상을 짚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좋은 애는 얼른 두 손으로 책상을 붙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자리 동료가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 정말 왜 그래요? 안 되겠어요. 조퇴하고 병원에 가봐요. 내가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동료가 걱정스레 좋은 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좋은 애는 흠칫 놀라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좋은 애는 애써 웃어 보이며 동료의 손길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팀장님이라는 말에 좋은 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고결의 귀에 들어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태가 고결에게 알려진다면 그가 무언가를 눈치챌지도 몰랐습니다. 좋은 애는 그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팀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좋은 애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며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자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앉아 있다가는 또다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전에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좋은 애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좋은 애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좋은 애는 동료에게 나직이 인사를 건네고 흔들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좋은 애는 벽에 손을 짚어가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선 좋은 애는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또다시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좋은 애는 그 얼굴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뱃속 아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위태로운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좋은 애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고 마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좋은 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작은 생명도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좋은 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애는 찬물로 얼굴을 씻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장실을 나서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 위태로움을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며 좋은 애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옮겼습니다.
밤이 깊도록 고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는 고결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고결은 창가로 다가가 어두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수한 불빛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결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 갈래의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이 대물림의 사슬을 여기서 끊어낼 것인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한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다 밝히고 나면 자신을 키워준 또 다른 가족이 산산이 무너지고 말 터였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 조은혜의 가족까지 얽혀들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고결은 창가를 천천히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무전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안에 감기는 그 차가운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꺼냈다가 넣고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그 손짓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고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바랐을까? 아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바랐을까? 아니면 그저 아들이 평범하게 행복하기를 바랐을까?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아들만은 살려달라 애원하던 그 목소리를 떠올리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그 답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그냥 묻어두는 것은 또 다른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다시 서랍에 넣고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고결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 무거운 밤을 하염없이 흘려보냈습니다. 문득 고결은 만약 자신이 복수를 멈춘다면 어떤 삶이 남을지 그려보았습니다. 진실을 가슴에 묻고 조은혜와 함께 아버지의 도면으로 집을 짓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한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삶이 이제는 손에 닿을 수 없는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결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런 평범한 행복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모른 척하고서 얻는 행복이 과연 온전한 행복일 수 있을까? 고결은 그 물음 앞에서 또다시 갈피를 잃었습니다. 복수와 사랑, 원한과 용서. 어느 것 하나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고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텅 빈 사무실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동안에도 고결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고결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팀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은혜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자칫 빠지면 오히려 의심을 살까봐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식당 한쪽에 앉은 조은혜는 동료들이 건네는 술잔 대신 물잔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팀원이 웃으며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은혜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요? 한 잔쯤은 괜찮잖아. 조은혜는 얼른 물잔을 들어 보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제가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오늘은 물로 대신할게요. 조은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지만 속은 이미 뒤집힐 듯 어지러웠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조은혜의 속을 더욱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조은혜는 물을 훌쩍이며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조은혜는 이 자리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뱃속 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조은혜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은혜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며 옆자리 동료에게 나직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동료들이 아쉬워하며 붙잡았습니다. 벌써 가려고? 조금만 더 있다 가지. 누군가 조은혜의 팔을 잡으며 만류했지만 조은혜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끝까지 함께 할게요. 조은혜는 붙잡는 손길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겉옷을 챙겨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또다시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조은혜는 얼른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잠시 몸을 가누었습니다. 다행히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그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은혜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을 나서기 전 좋은 애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왁자하게 웃고 떠드는 동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평범한 웃음 속에 자신도 한때는 스스럼 없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홀로 무거운 비밀을 안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좋은 애는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식당 문을 밀고 나섰습니다. 흔들리는 몸을 애써 곧게 세우며 좋은 애는 어두운 거리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등 뒤로 왁자한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좋은 애는 몇 걸음 걷다 말고 잠시 멈춰 서서 서늘한 밤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뒤집히던 속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남몰래 자리를 피해 다니는 하루하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했지만 지금은 그저 한 걸음이라도 더 조심스럽게 내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란한 온기에서 홀로 빠져나오는 좋은 애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고결 역시 회식 자리를 뒤로하고 식당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그 무렵 고결은 팀장으로서 잠시 얼굴을 비쳤을 뿐 오래 머물 마음이 없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선 고결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만치 앞쪽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애였습니다. 좋은 애는 한 손으로 벽을 짚은 채 다른 손으로는 가슴께를 누르며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고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결은 저도 모르게 좋은 애를 향해 발을 뗐습니다. 어서 달려가 부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온몸을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고결은 걸음을 우뚝 멈춰 세웠습니다. 자신은 이미 좋은 애에게 결별을 통보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등을 돌려놓고 이제 와달려가 부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고결은 뻗으려던 손을 힘없이 내렸습니다. 다가서고 싶은 마음과 다가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고결의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고결은 결국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때 좋은 애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만치 서 있는 고결의 모습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애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애써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아픈 모습을 흔들리는 모습을 저 사람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애는 벽에서 손을 떼고 괜찮다는 듯 고결을 향해 작게 손짓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다가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돌아 홀로 어두운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결은 멀어지는 좋은 애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붙잡지도 다가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어서 뒤쫓아 가라는 목소리가 외쳐댔지만 발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별이라는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이토록 무겁게 자신을 올가맬 줄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과연 좋은 애를 위한 길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인지 고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지금 가장 비겁한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없이 풀었습니다. 방금 스친 좋은 애의 위태로운 모습이 자꾸만 그 막연한 예감을 다시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고결은 또다시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좋은 애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고결은 한동안 그 골목 어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난 좋은 애는 인적 드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드문드문한 어둡고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고결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낀 순간 애써 붙들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그러자 참고 있던 어지럼증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순식간에 하얗게 번지더니 이내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좋은 애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손을 허공에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좋은 애의 몸이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안돼 이 아이만은 좋은 애는 마지막 안간힘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좋은 애의 머릿속에는 오직 배 속 작은 생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좋은 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나가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잠시 밝게 켜졌다가 이내 어둠 속에서 스르르 꺼졌습니다.
조은혜는 차가운 길바닥 위에 힘없이 쓰러진 채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에는 지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조은혜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홀로 짊어진 비밀도 홀로 지키려던 생명도 그 모든 것을 아는 채 조은혜는 위태롭게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고결은 아직 그 골목 어귀를 서성이고 있었지만 조은혜가 쓰러진 이 어두운 길까지는 그의 눈길이 닿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짧은 거리가 오늘따라 아득한 벼랑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만약 고결이 조금만 더 발을 옮겼더라면, 만약 조은혜가 조금만 더 늦게 쓰러졌더라면 이 밤의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서로를 향해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삼켜버린 비밀에, 또 한 사람은 스스로 세운 결심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홀로 쓰러진 조은혜의 뱃속에서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작은 생명이 그 위태로운 순간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안간힘이 지켜낸 그 생명은 차가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여린 심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화면만이 이따금 희미하게 깜빡이며 홀로 남겨진 조은혜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이 마치 누군가 어서 이 사람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신호처럼 어둠 속에서 껌뻑였습니다. 복수를 밀어붙일지 대물림을 끊어낼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남자와 홀로 비밀을 삼킨 채 끝내 쓰러지고 만 여자. 두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서로를 향해 손 한 번 내밀지 못한 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어둠 속에서 조은혜가 무사히 발견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사람의 얽힌 운명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하루가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저물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전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뜻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을 되찾은 고결이 세 사람을 나란히 세워두고 지목하던 그 장면부터 그 앞에서 흔들림 없이 곁을 지키려는 조은혜의 마음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동안 깔려온 단서와 인물들의 관계를 되짚으며 다음 회에 이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그 가능성까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대목은 고결이 아버지를 향해 이제 자신은 고결이 아니라 한결이라고 조용히 되뇌던 순간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25해의 세월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7살의 아버지를 잃고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집의 아들로 자란 아이가 마침내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스스로 되찾은 것이지요.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전체를 부정하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다시 서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고결이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인물은 친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지 못해 몇 번이고 손을 떨었고 낡은 무전기 하나를 되살리려 애를 태웠습니다. 흐릿하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과정마다 고결은 공황과 악몽에 시달리며 무너지곤 했지요. 그렇게 힘겹게 되찾은 기억 끝에 마주한 진실이 자신을 키운 사람이 곧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되찾은 기억과 아버지가 남긴 무전기 녹음, 그 두 가지가 고결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고결이 고대치와 서건식, 조성준 세 사람을 한자리에 세워두고 가해자와 공조자, 은폐자로 한 사람씩 지목하던 장면은 오랜 침묵을 깨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우정이 참 아름답다고 서늘하게 내뱉던 그 목소리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25년간 속아온 자의 깊은 허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짚어보면 다음 회에 고결이 어떤 길로 들어설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진실을 다 알아버린 이상 고결은 이제 예전에 다정하던 사람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선 그가 복수의 각오를 다진 만큼 다음 회에는 그 각오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길 위에서 고결이 되찾은 이름만큼이나 무거운 무언가와 마주하게 될지 그 지점을 눈여겨봐야 할 듯합니다. 고결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가해자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드라마가 오래도록 깔아온 가장 큰 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25해 전 고대치는 음주운전으로 한수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죄를 서건식이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어린 고결은 하필이면 가해자의 집에 거두어져 그 집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손이 자신을 먹이고 입혔다는 이 끔찍한 모순이 고결이라는 인물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고대치는 고결에게 25년을 키워준 정을 생각해달라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25년간 아버지라 불렀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고 잘라 말했지요. 게다가 고결은 고대치가 자신을 거둔 것조차 오직 할아버지 고강수의 언명 때문이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정으로 포장된 그 세월이 실은 죄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음을 이제 고결은 똑똑히 알아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가 던지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물림입니다.
고대치의 죄는 25년이 지나 아들 세대인 고결에게 고스란히 상처로 대물림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아는 고결은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대물림을 멈출 것인가? 이 물음이 고결의 마음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을 헤아려 보면 다음 회에 고결이 겪을 내면의 흔들림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복수를 향한 각오는 굳지만 그 복수가 결국 자신을 키운 또 다른 가족까지 무너뜨릴 것을 고결 자신도 모르지 않습니다. 위중한 할아버지 고강수, 형 고민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조은혜. 이들이 그 복수의 길 위에서 함께 상처 입을 사람들입니다. 고결이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 그 칼날은 죄를 지은 고대치만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닿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고결의 각오는 늘 무거운 그늘을 함께 짊어집니다. 대물림이라는 주제가 특히 무거운 것은 고결이 자칫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복수로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면 고결 역시 상처를 물려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고결이 복수를 밀어붙이면서도 대물림을 끊어야 할지 이어가야 할지를 두고 깊이 갈등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만약 그의 앞에 새로운 생명처럼 지켜야 할 무언가가 놓인다면 그 갈등은 한층 더 무겁게 고결을 흔들 것입니다. 미움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온기로 그 고리를 끊을 것이냐. 이 물음이 다음 회 고결의 가장 큰 숙제가 될 듯합니다. 고결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등을 돌리는 동안 그 반대편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사람이 조은혜입니다. 직전 회차에서 조은혜가 보여준 모습은 이 인물의 성향을 아주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결별을 통보받고 인턴으로만 취급당하면서도 조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얘기를 핑계 삼아서라도 고결에게 끼니를 챙기라 매달렸고 자신을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는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조은혜의 이런 모습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조은혜는 고결의 회복 파트너로서 공황에 무너지는 그를 리허설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아주고 악몽에 시달리는 그를 다독여왔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 그것이 조은혜라는 인물의 본바탕입니다. 직전 회차에서 조은혜가 무전기가 고쳐진 걸 알고도 못 고쳤다, 거짓말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 조성준의 부탁으로 서건식에게 하루만 더 기회를 주려다 때를 놓친 것이었는데 조은혜는 그 잘못을 감추지 않고 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내려놓는 이 정직함이 조은혜가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원에서 조은혜는 등을 돌리는 고결을 향해 달려가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을 지키겠다던 지난날의 약속을 조은혜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이런 조은혜의 자기희생 성향을 헤아려 보면 다음 회의 방향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은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언가가 생겨도 그것을 홀로 짊어지려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고결이 복수의 무게만으로도 벅찬 상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은혜는 그를 더 흔들지 않으려 스스로 입을 다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얹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조은혜다운 선택이겠지요. 자칫 자신의 소식이 고결의 결심을 붙잡는 구실처럼 비칠까봐 조은혜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조은혜가 어떤 소식을 홀로 품은 채 흔들리는 고결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을 태우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자기희생에는 늘 그늘도 따릅니다. 홀로 감당하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정작 두 사람이 함께 나눠야 할 무게를 조은혜 혼자 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겹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한층 깊어질 대목입니다. 직전 회차에서 고결과 조은혜의 관계는 가장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다정한 애칭을 붙여주던 두 사람이 이제는 팀장과 인턴이라는 사무적인 호칭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결은 조은혜를 철저히 인턴으로만 대하며 사적인 대화도 접근도 사절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은 없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까지 못을 박았지요. 그런데 이 차가움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은 마음이 보입니다. 고결이 조은혜를 밀어내는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걸어가려는 복수의 길이 진창임을 알기에 그 진창에 조은혜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조은혜를 지키는 길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떼어놓는 것이라 믿는 뒤틀린 방식의 배려인 셈이지요. 그래서 고결에게 조인턴이라는 차가운 호칭은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한 방패에 가깝습니다. 다정한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는 순간 제 결심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그는 사무적인 호칭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냉각이 던지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고결이 아무리 선을 그어도 조은혜의 창백한 안색과 지친 얼굴은 자꾸만 그의 마음에 걸립니다. 이미 걱정할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면서도 고결은 끝내 그 걱정을 지우지 못합니다. 이 흔들림이 바로 두 사람 관계의 불씨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고결의 방패가 조금씩 금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은혜에게 고결이 미처 몰랐던 사정이 생긴다면 그 사정이 밝혀지는 순간 고결의 차가운 결심은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고결이 세운 결심은 오로지 복수 하나만을 향해 있지만 그 결심은 조은혜를 완전히 지운 위에서만 버틸 수 있는 위태로운 것입니다. 조은혜가 그의 시야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 아니 조은혜를 향한 걱정이 복수보다 앞서는 순간 그 방패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밀어내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 지우려 할수록 더 깊어지는 걱정. 이 모순이 앞으로 고결을 가장 크게 흔드는 힘이 될 듯합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가장 초조해진 사람은 단연 고대치입니다. 25년간 완벽하다 믿었던 은폐가 하필 집안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그 불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직전 회차에서 고대치가 보인 행동들은 이 초조함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고대치는 고결과 단둘이 마주한 자리에서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위중한 할아버지 고광수가 쓰러질 것이고 그러면 고결이 할아버지를 죽인 페류나가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으로 매달리다가도 안되면 협박으로 돌아서는 그 밑바닥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고대치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방패는 공소시효입니다. 이미 시효가 다 지났으니 이제와 무엇을 하겠느냐고 고대치는 고결을 비웃었습니다. 법으로는 더 이상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는 자신감이지요. 그러나 고결의 대답이 매서웠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것부터 하나하나 다 씹어삼키겠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법의 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고결의 복수는 법 바깥에서 시작된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고대치의 초조함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결이 지내던 조씨가에 몰래 숨어들어 문제의 녹음기를 직접 훔쳐내려 한 것입니다. 어린 조빈나를 따돌리고 고결의 방을 헤집다가 강연자에게 들키고 마는 이 모습은 25년을 군림하던 사장의 위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만큼 고대치가 궁지에 몰려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흐름을 짚어보면 다음 회에 고대치가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인 녹음기가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고 아내 은수정과 며느리 서승리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실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고대치가 증거를 없애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듯합니다. 무엇보다 고대치가 방패로 삼는 회장 고광수의 존재가 언제든 그의 발목을 잡는 덫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고광수가 이미 25년 전 그날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 가고 있는 만큼 아버지의 입에서 진실이 확인되는 순간 고대치의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집니다. 궁지에 몰린 가해자의 발악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발악이 오히려 제 무덤을 파는 결과로 이어질지 그 끝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직전 회차는 고결의 복수만큼이나 오래 침묵해온 어른들이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조성준입니다. 조성준은 25년 전 불길 속에서 어린 고결을 차에서 끌어내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 서건식을 외면하지 못해 오랜 세월 진실을 묻어왔고 결국 고결에게 은폐자로 지목당했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조성준은 먼저 털어놓았어야 했다며 고개를 숙였고 자신과 서건식마저 이제 공범이 되어버렸다며 무거워했습니다. 친구를 위한 침묵이 결국 사랑하는 딸 조은혜에게까지 오해의 짐을 지웠다는 자책이 조성준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서건식은 또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서건식은 딸 서승리를 지키기 위해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옥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전 회차에서 그 오랜 비밀이 마침내 아내 유정란에게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지사 근무가 아니라 실은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유정란은 무너졌고 운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왜 하필 그날 남의 차를 몰았느냐 캐물었습니다. 서건식은 끝까지 진실의 절반만을 내놓았지만 유정란은 딸 서승리가 왜 그토록 홀로 마음고생을 했는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모녀가 비밀을 함께 지키기로 하는 이 장면은 서씨가의 짐이 이제 여자들에게로 옮겨갔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고민호까지 진실의 언저리에 다다랐습니다. 구치소에서 정동파를 만나 서건식의 수감 과거를 알게 된 고민호는 아내 서승리가 왜 홀로 마음고생을 해왔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이든 언제나 네 편이라며 아내를 감싸 안았지요. 다만 고민호는 아직 진범이 제 아버지 고대치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진실의 절반만을 손에 쥔 고민호가 나머지 절반을 마주하는 순간 그가 받을 충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순정으로 아내를 지켜온 이 인물에게 아버지가 곧 모든 비극의 뿌리였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일 테니까요. 이 어른들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다음 회의 방향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침묵으로 지탱되던 25년의 균형이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는 만큼 다음 회에는 감춰졌던 진실의 조각들이 더 빠르게 번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진범이 고대치라는 마지막 진실이 고민호나 유정란에게 닿는 순간 두 집안의 관계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침묵의 대가가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그 파장을 눈여겨봐야 할 듯합니다. 직전 회차는 25년 묵은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결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고결의 복수, 그 곁을 끝까지 지키려는 조은혜의 헌신, 그리고 저마다 침묵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어른들까지 모든 인물이 저마다의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특히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는 고결의 마음이 앞으로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다음 회에는 이 흔들림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지 그 첫 조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은 진실을 되찾은 고결과 그 곁을 지키는 조은혜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는 건 복수를 다짐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끝내 지우지 못하는 고결의 흔들림이었지요. 다음 회에는 그 흔들림 속에서 두 사람이 지켜야 할 새로운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